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이 미국 달러와 매칭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 테더와 관련된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테더 문제는 늘 가상자산 이슈이긴 했는데요. 예. 좀 최근에는 좀 다른 면에서 또 이슈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테더사가 이제 재무 보고서에 담보 대출 금액이 표기가 돼 있는데 담보 대출 금액이 작년 말 대비해서 지난 9월 달 9개월 만에 한 5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담보 대출을 했기 때문에 담보 대출 테더를 한 거거든요. 예. 어떤 자산을 담보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사태들과 맞물려서 또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과 연합 인포맥스에서 보도가 된 사항인데 오늘 저희 인포맥스 D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오늘도 디지털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테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펜의 유승주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암호화폐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이 테더의 부실 가능성이 있는 담보 대출이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담보로 주로 달러 대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더 같은 네.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달러화와 패깅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먼저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 그 1달러에 예. 패깅이 돼서 그 가격을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 이름 그대로 스테이블 예. 코인인데요. 이젠 다양하게 어떤 유동성이 필요한 코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유동성 공급 역할도 하고 또 시장의 어떤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자본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달러화로 그냥 거래를 하면 되는데 예. 굳이 이거를 달러화 가치를 지니는 코인을 왜 만들어서 거래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현금 그 예치금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려면 예. 사실 법정화폐라는 게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서 원화마켓을 이용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 코인이 조금 더 거래를 하는데 빠르고 원활하게 뭐 제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발행이 됐던 거고요. 예. 뭐 굳이 지금은 달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예. 해외에서는. 이게 이제 코인을 여전히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 용도로 이용을 하니까 예.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우리나라의 원화가 입금되듯이 자국 통화가 입금되는 거래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거래소들은 그래도 이제 어떤 1달러의 가치에 연동이 된 패깅이 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뭐 변동성이 가상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유리하죠. 그런 용도로 많이 현재는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환율 부분도 있고 법정화폐가 국가 간의 거래를 이동하려면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USDT라는 코인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거래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를 직접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기 어려운 제3세계 같은 경우에서 이 테더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쵸.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기사를 보면요. 네.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담보대출이 지금 시세 하락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요지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유승주 대표님. 예. 시세가 이제 아무래도 코인이다 보니까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공급량이라든가 아니면 유통량에 따라서 계속 이제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가격을 유지하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시세 하락이 되고 코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만약에 이제 이 가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세 하락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러니까 저 코인 시장의 시세 하락이든 아니면 달러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있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테더로 대출을 코인 크립토 업체한테 해주든 달러 대출을 해주든 뭔가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하게 되는데 예, 예. 그게 대부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코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설명인가요? 근데 하지만 USDT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1달러에 패깅이 되면서 예. 사실 현금성 자산에 대한 담보를 어느 정도는 예치금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약간 논란이 됐던 거는 현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어치의 현금을 갖고 10억 원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최선이겠지만 예. 지금 현재 뭐 테더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한 86% 정도가 돼요. 예. 그 중에 다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금성 자산이 기업 어음이라든가 양도성 예금 증서가 이제 전체 현금 자산의 24%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 뭐 아시다시피 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정하잖아요. 기업이 부도가 되거나 그러면 그렇죠.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담보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 전체에 대한 시세 하락도 문제지만 사실 지금처럼 고금리라든가 아니면 그 달러 시장이 불안할 때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변동폭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물량이 한 85조 원 정도 돼요. 그 얘기는 이 테더사가 85조 원 정도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기 힘드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예, 지난 예. 5월 달 기준 자료 보면 한 50% 정도는 이제 미 국채로 보관하고 예. 또 한 25% 정도는 회사채로 보관하고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나눠서 보관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테더 이슈가 이 금액 자체가 이제 85조 원만큼 니네 안 가지고 있지 않냐. 이래서 늘 불안감이 조장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이슈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랑 연합인포맥스 나온 이걸 보면 최근에는 그 이슈 말고 이 회사의 재무지표를 보면 담보대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자산의 5%, 한 41억 달러 정도인데 예. 지난 9월 말 기준으로는 61억 달러, 전체 자산이 9%까지 늘어난 거죠. 대출액이. 대출이 작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뭔가 대출을 해줬으면 뭔가 담보를 잡았을 텐데 예. 이 담보를 어떤 자산을 잡았는지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암호화폐를 잡아가지고 최근에 암호화폐 다 폭락이 됐는데 담보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들을 이제 시장이 좀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테더사가 명확히 공개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맞습니다. 안정성 있는 담보 자산 잡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해결 방법이겠죠. 그 말씀 들으면서 제 머리에 번뜩 지나가는 게 혹시 FTT 같은 이제 FTX 때 문제가 된 토큰들을 담보로 예. 잡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걸 생각되는데 잡은 거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예. 이 논란이 왜 또 났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루나 사태 터졌을 때 예. 셀시우스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예치 사업자가 파산을 했거든요. 예. 그 셀시우스가 테더로부터 이제 테더사로부터 테더를 대출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와 연계선상으로 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좀 개연성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좀 빠르게 이 회사 자체가 공개를 해주고 좀 불안을 좀 동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두 분께 짧게 여쭤보는데 시장에 이런 기사가 이제 불안감을 좀 촉발시킬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든 지금 코인 시장 악재들이 계속 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안정한 기사들은 아무래도 투자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뭐 경제적 지표를 갖고 펀더멘털 지표를 갖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뭐 아시다시피 유명이나 인플루언서의 말 한마디에도 코인 가격이 오르내리락. 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만큼 네. 그런 이제 대체 지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 이런 약간 악재가 계속되는 부분, 약간 불안정한 부분들이 정보들이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나쁜 효과로요.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FTX 사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안 좋은 소식들을 어쩔 수 없이 전해드리는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제 본 내용 할 얘기가 원래는 코인 관련된 유통량 이슈.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의 위믹스 문제도 있었고요. FTX 사태 때도 이제 토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유통량에 어떤 문제들이 이 시장에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경찰이 한 업체, 크립토 업체를 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혐의를 잡은 게
이제 시세 관련된 조작 혐의를 잡았는데 네. 이제 한컴위드라는 곳에 아로하나 토큰이라는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런 이슈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로하나 토큰은 아마 코인 업계에서 투자는 비싸면 상장돼 있었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 사이에서는 꽤 이슈가 됐던 토큰입니다. 그래서 아로하나 토큰은 2021년 4월 20일에 지금 비썸에 상장했고요. 상장한 지 30분 만에 1000%가 상승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최초 거래가가 50원이었는데 30분 만에 53,800원이 됐던 거죠. 50원에서 5만 53,800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제 시가총액은 255억 원에서 24조 원으로 급상승했고요. 예. 그런데 사흘 후에 6분의 1 수준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해 버린 거죠. 급락을 했던 거죠.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세 조작의 의혹을 받는 건 뭐냐면 예. 대부분의 코인이 상장을 하면 아무리 상장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상장가에서 결정이 되는데 네. 50원에 상장한 코인이 뭐 금세 7,000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혹시나 어떤 시세 조작, MM이라고 하죠. MM 세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래서 흔히 이제 말하는 경찰 조사도 세력이라고 이루어지고 볼 수도 있고요. 있고. 예, 이 단기간에 수천 프로 올랐다는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죠. 그렇죠. 네. 야, 1000%, 1000배, 1000배면은 이제 1000%인데 사실. 그렇죠. 네네, 1000배 급등한 토큰이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거래소에, 특히 주요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 순식간에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해주신 마켓 메이킹 (MM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MM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MM에 대한 의미를 보면 사실 증권 시장에 사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발행 가격보다 낮아지거나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때 그 가격 뭐 어떤 주식을 매입하면서 어느 정도 시세를 조정하는 예.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증권 용어긴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전혀 다르게 좀 악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코인 시세 조작 방법은 뭐냐면 MM 세력이라고 하죠. 이제 시세 조작을 할 세력들이 발행사로부터 상장 전에 코인을 어느 정도 배분받거나 아니면 상장 후에 슈퍼 개미 계정을 통해서 계속 매도와 그러니까 호가를 맞춰가면서 이제 매도 매입을 진행하면서 이제 가격을 띄워놓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가격을 띄워놓는 과정에서 이제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수 업체들은 다수의 투자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채팅방이라고 하죠. 단톡방 이런 데서 이제 매입 매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 갑자기 고점으로 가다 보면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주식시장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격이 오르락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면 그때 이제 대량 매도라고 하죠. 그냥 블록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이 자전거래는 그럼 코인 시장이 규모가 꽤 될 텐데 이 자전거래 이용하는 금액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이제 100억 단위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자금을 발행사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MM 업체나 MM 세력이 부담할 거에 따라서 수익 배분이 6대4, 7대3 같은 형태로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6대4라고 하지만 6이나 7을 MM 업체가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판매를 해서 100억의 수익 실현이 이루어지면 사실 100억의 수익 실현하는 게 모두 다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의 60%에서 70%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던 것처럼 이제 특히 코인 시장이 활성화될 때 작년처럼 그때 MM 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매도 당시에 어느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받쳐줄 수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MM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MM 시장을 설명하기 전에 사실 유동성 공급, 코인 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계속 문제화됐잖아요. FTX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하면 거래소에 코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코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거나 수익 실현을 하거나 하려면 코인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아까 뭐 말전 이제 이 방송 얘기 전에 나왔던 USDT든 뭐든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해서 역할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초기에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코인들 막 상장을 해서 그때 어떤 시장 조성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악용해서 가격을 확 뛴 다음에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형태. 작전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보는 게 맞는 거죠. MM이란 마켓 메이커라는 게 기존 증권 시장에서 이게 이제 그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라는 용어로 이제 정확한 지위가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코인 시장은 이제 그런 제도가 없었던 거죠. 이제 맞습니다. 마켓 메이커의 자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규제나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시장은 조성은 해야 되고 어떤 거래소니까 거기 코인 거래해야 돼야 되니까 그 필요는 한데 그 시장을 조성하는 거랑 또 말씀하신 MM의 그렇죠. 또 한 역할 중에 또 가격을 올리고 막 내리고 하는 거랑 이 선이 되게 약간 조금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어디 넘어가면 이거는 불법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아니면은 약간 네, 말씀하신 필요한, 것처럼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랬을 수 LP 역할하는 건 대부분 증권사가 담당을 그러니까 발행사랑 별도의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이제 내가 LP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주식시장은 가격 제한이라든가 이제 수량 제한 등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 시장은 법적 규제가 없고 24시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무제한이다. 네, 무제한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시장 조성까지는 괜찮은데 네, 이 예. 호가를 깔아주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정 세력이 큰 자본을 가지고 들어가서 돈놀이를 해서 그래서 속칭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입히고 예, 빠져버리는 그런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불법이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코인 시장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신규 암호화폐가 상장을 할 때 거래량을 좀 있어야 이제 거래가 될 테니까 그렇죠. 살아남을 테니까 네. 자전 거래 정도는 하는 것을 용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가격을 아예 폭등시켜서 그걸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군요. 근데 자전거래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래. 내가 매수 매도를 동시에 내서 거래량 부풀리는 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대신 이제 거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도록 위아래로 이제 가격을 매수와 매도를 걸어주는 정도까지는 이제 허용되겠죠. 네. 그 차이가 좀 근데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이 마켓 메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크립토 업계의 그런 행동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걸린 사례들이 상당수 있고 그중 하나가 예, 한컴이던데. 최근에도 지금 금융당국이 400% 이상 오른 코인 두 곳을 지금 적발을 했고요. 예. 그 외에도 대부분 이제 유통량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유통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나마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의심해 볼 만한 코인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자전거 거래를 하는 거는 원래 잘못된 것이지만 예. 어느 정도 뭐 유동성이나 기존 초기 가격을 유통하기 위해서 작은 금액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시장에 크게 피해를 안 입히는데 예. 큰 자본이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건 뭐냐면 MMO 이제 급격한 시세 하락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초기에 내가 어느 정도 자금 조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코인을 발행한 기업이든 재단이든 이게 다 본인의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과도한 수수료 지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자에 대한 신뢰 하락은 사업 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인을 발행량, 볼륨이라든가 가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운영을 하면서 뭐 생태계도 만들고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다 기업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근데 뭐 특정 개인 트레이더가 많은 금액의 자산을 가지고 와서 거래소에서 이 트레이딩을 많은 양 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문제가 사실 안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쵸. 어떤 재단이나 특히 발행사죠. 발행사나 거래소랑 뭔가 이제 계약이나 결탁을 맺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그렇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것까지도 게 다 문제인 거죠. MM이라고 보기 예,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좋은 코인이라 이제 비전 있는 코인이라 음. 어떤 특정 큰 자금을 갖고 있는 슈퍼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예. 좋은데 그러기에는 사실 국내 시장만 바라보면 전체 시장에 1억을 보유한 사람, 1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0.1%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미들이 이제 투자하는 사례도 있지만 뭐 그냥 이제 그러면 가장 좋은 케이스죠. 뭐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뭐 홍보라든가 비전을 제시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건 좋은데 예.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게 그런 투자냐 이게 MM을 통해서 조작을 한 지표인지는 네.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좀 문제인 거고요. 저 지금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마켓 메이킹을 통해서 시세를 이제 상승시켜서 네, 예. 뭔가 차익을 얻으면 그 차익을 얻은 곳이 사실 그 시세의 확대를 도모한 뭐랄까 주도자일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죠. 어디서 많이 수익을 얻습니까? 아, 그 MM을 통한 수익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기에 가격을 띄워놓고 예. 그때 가격이 올랐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이제 개미들이 매수할 개미들이 있고 높은 가격에 그때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코인을 되파는 거죠. 어. 예.
그게 용인된다는 게 저는 조금 신기한데 예를 들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제 청약을 받고 한 사람당 한두 주씩 이렇게 해서 주고 그다음에 그걸 발행한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 때문에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MM 업체가 따로 있는 거죠. 이제 발행사나 운영사가 직접 하기보다는 보통은 MM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 진행을 합니다. 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MM은 또 문제가 또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러면 여기서 MM 업체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여기한테 코인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업계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참 시세 조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MM 업체는 받아서. 예. 그런데 오히려 발행사가 몰래 그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세 조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못 맞아서 그다음에 거꾸로 MM 업체가 먹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유통량 변화나 분배율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운영사 입장에서 이제 발행사 입장에서는 거래소에서 이게 자칫 잘못된 정보로 해석하거나 허위 공시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끝내는 뭐 상장 폐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유의 종목 지정까지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네. 이제 업계에서는 상당수는 이제 그 코인 발행하는 재단하고의 어느 정도의 그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 사실 있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인 재단들이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현재 이제 국내에서 거래되는 전체 가상 자산이 한 638개인데 그 중에 61%가 이제 국내용 코인, 보통 김치 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김치 코인인 거고요. 대부분 이제 김치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지가 않다 보니까 글로벌 시세가 없어서 이제 자전 거래나 시세 조정에 좀 더 쉽다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고 보는 게 업계에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근데 이게 또 뭐 저기 그런 기업들이 코인 재단들이 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는 건 사실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에 수많은 거래소들이 있는데 사실 뭐 MM 제도, 마켓 메이킹 제도란 게 있지는 않으니까. 예. 근데 거래량들은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줘야 또 그 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로 시작한 팀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긴 하고요. 그쵸. 이제 뭐 이제 그렇죠. 네. 그런 형태를 딱 하지 말라라는 또 법도 있지는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좀 그래서 말씀 시장이 좀 그런 것 잘해주신 같아요. 부분 네. 중에 우리가 이제 주식 공시가 있잖아요. 예. 공시 제도도 있고, 딱 공모제도. 공모 제도가 있다 보니까 공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초기에 오히려 나는 좋은 뜻으로 코인 업체들 중에 뭐 본의 아니게 난 스캠이 됐다라는 이제 업체들도 있었어요. 예.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들어왔던 투자자들, 무리한 투자들,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투자자들이 별도로 자기가 보유한 코인들의 엑시트를 위해서 이제 좀 사업 운영과 달리 너무 개입을 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는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MM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립토 시장 전반에서 네. 좀 뭐랄까 모럴 해저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해도 된다 이런 쪽의 분위기입니까 실제로는? 대부분 유혹에 빠지는 건 그거죠. 이제 처음에 코인을 발행해서 좋은 의도로 진행을 했는데 예. 거래소에 상장했더라도 코인 시장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안 좋으면은 사실 거래가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사 입장에서는 뭐 MM 업체든 여러 이제 코인 세일즈 부분에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다 예. 보면 이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 특히 상장까지 가려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던 업체일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거래 내놨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딱 홍보나 마케팅도 자금이다 보니까 쉽게 코인 세일이나 MM의 유혹에 빠지는 업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피해자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쵸.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도 이슈가 되지만 이제 거래소들의 상장 심사라든가 자율 규제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상장정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민간 기관들이 사설 기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코인은 평가를 하는데 일회성 평가를 하고 상장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정성적인 지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배 구조라든가 또 지금 초기에 상장 전에 홀도 산포도 그리고 기술 검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할 지표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단순히 일회성 평가보다 이제 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공시 의무, 페널티를 적용해도 공시 의무가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OTC 솔루션을 따로 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이낸스 20만 달러 이상을 매도할 경우에 말 그대로 바이낸스와 체결된 제휴 기관들이
이제 견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매도일 경우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줘서 자기네들의 이제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 대량 매도를 별도의 창구에서 OTC 장외 거래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실시간 시장이 아닌 따로 예. 거래를 하게끔 블록딜로. 아무래도 이제 계속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또 이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2차 시장밖에 존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도 모르다가 좀 평가받고 잘 준비해서 상장을 시키자마자 바로 일반 투자자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런 코인이 나중에서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다 보니까 예. 이거를 이제 새로운 투자 시장이나 상장 전 검증 시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이죠. 뭐 주식 시장에도 지금 코스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좀 줘가면서 지금 정부 규제와 요즘 FTX 때문에 이제 규제 쪽으로 많이 돌아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시장도 계속 지원하고 자금이 건전하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시장 조성자, 그러니까 주시장처럼 시장 조성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주고 네. 그 자격을 가진 플레이어한테 필요하다면 계약을 맺고 이제 시장 조사하는 맡기는지 그래서 거긴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도 받고 이런 형태라야지 좀 더 그 개선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이제 맞습니다. 얘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증권가에는 금융감독원의 시장감시위원회라는 그런 팀이 있어서 네, 예. 이제 시세 관련된 그리고 발행량, 유통량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믹스 사건에서 보면은 닥사가 주도적으로 민간 기관이 했는데 이 기관의 이제 신뢰도라든지 그 권한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은 거래소가 사실은 상장 심사도 하고 예. 이제 커스터디도 하고 예. 다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또 특별하게 법적 뭐 어떤 그 가상자산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놨는데 위믹스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된 부분도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위믹스도 철저하게 저희가 소명 자료들을 보거나 예. 이게 양쪽에서 지금 계속 좀 법적 법적 공방이 공방이 있으니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통량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예. 그게 이제 실제로도 나중에 가서 투자자들 자기네 뭐 거래소 회원들에 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량에 대한 뭐 변화라든가 좀 불확실한 정보들은 아무래도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전에 한번 상장 폐지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빗성 같은 경우도 수십 건을 상장 폐지 시도하는 이유 중에 예.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코인원도 몇 개 코인을 이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 폐지 공고도 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기준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유믹스도 뭐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네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자율규제만 맡기는 거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떤 공식적인 기관의 관리라든가 평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뭔가 장치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짧게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MM을 볼 때 이런 상장 코인을 볼 때 유의할 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들 보면 코인을 공시 정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 예. 하시면서도 그래서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데는 좀 그런 코인들은 좀 피하셔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백서 외에도 프로토 타이틀 실제 기술 및 서비스가 구현돼 있는지 아니면 뭐 공개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백서 보면 마치 구현이 된 것처럼 막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다 찾아가 보고 이게 어떻게 잘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인지를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투자를 또 외부에서 받을 때가 있어요. 상장한 코인에 투자하는 거 말고 이제 투자를 코인 세일을 통해서 그럴 때는 주변에 웬만하면 전문가가 있거나 잘 하시는 분한테 반드시 이제 물어보시고 한번 확인을 하는 해야겠군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업계에 얘기하고 싶은 건 코인 시장 업계 한가운데 있으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이제 본인은 피눈물 흘린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고 당장 사업이 빠르게 지속되지 않더라도 단단하게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FTX 사태도 봐하면서 이제 느꼈던 본 것처럼 조금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상 자산 경제를 만들려고 토큰 경제를 만들려고만 집중하시지 말고.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펜의 유승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